모든 것은 30년 전 하늘이 찢어지고 다른 세계에서 거대한 몬스터 군단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러시라 불렸고 인류는 이에 맞서기 위해 직업을 각성하며 전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각성 덕분에 인류는 마침내 몬스터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몬스터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며 인류는 계급 사회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마법 사용자들이 인류의 지배자가 되면서 이 계급은 마법직과 물리직 사이에서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들은 철권 통치로 세상을 지배했고 물리직에 속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평민이라는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때부터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직업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버림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언젠가 검술 직업군이 비상하여 세상의 중심에 설 것이라 굳게 믿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에머리, 갑작스럽게 이 낯선 세계로 오게 된 지구 출신의 전생자였다. 3년 전 평민 부모에게 거두어진 에머리는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전직 심사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에머리에게 부모님은 낡고 녹슨 검 한 자루를 건넨다. 그리고 에머리의 아버지는 지독한 가난 탓에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다. 그들은 에머리에게 마법 장비를 사주고 최고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럼에도 에머리는 그들의 선물에 깊이 감동했고 아버지는 에머리가 비록 평민 출신일지라도 특별한 영혼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고는 에머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라고 당부한다. 아버지의 말에 에머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지금의 세상은 평민에게 그 어떤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세계가 겪은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시대적이고 뒤틀린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법을 가진 귀족들은 오만한 시선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힘과 권력은 오직 핏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었다. 에머리가 마주한 현실은 강자들이 이른바 고귀한 신분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약자들을 짓밟은 잔혹한 세계였다. 하지만 에머리는 그들의 핏줄이나 재능이 아무리 고귀하다 한들 결코 진정한 강함은 얻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가난한 부모님이 주신 낡고 녹슨 검을 어루만지며 에머리는 귀족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그 검을 건네준 순간 느꼈던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 불리는 범접할 수 없는 불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마법조차 뛰어넘는 궁극의 힘이었다. 검을 살펴본 에머리는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며 가난하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두 분을 원망한 적 없다고 안심시킨다.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에머리는 이 검 한 자루면 충분하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 검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겠다고 굳게 맹세한다. 이어서 그는 부모님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렇게 에머리는 최강이 될 준비가 끝났으며 다시는 부모님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녹슨 검 하나로 이 세상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기로 결심한 에머리는 아버지의 소망대로 최강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쓸만한 직업을 각성해야만 했기에 이 모든 것은 아직 그의 꿈에 불과했다. 전직 심사 당일 수많은 학생들이 직업을 각성하기 위해 투기장에 모였고 그 중에는 에머리도 있었다. 에머리가 단상 위로 호명되자 그가 어떤 직업을 각성할지 기대하는 사람들의 흥분된 웅성거림이 군중 속에서 터져나왔다. 학업과 무술 모두에서 학교의 정점을 차지한 에머리는 평민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희망의 별로 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무직인 초보자 상태로 모든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검술에서 S랭크를 받았으니 이는 실로 미친 업적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귀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에머리가 평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쓰레기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오만한 귀족 중 한 명인 카마바라가 평민 천재 따위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건 그저 평민들의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는 전직시 얻는 직업은 적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에머리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봤자 D랭크 마력밖에 안 되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모두에게 떠벌렸다. 카마바라는 에머리가 검술에만 능할 뿐이니 분명 쓰레기 같은 하급 직업이나 뽑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카마바라의 폭언에 분노한 몇몇 평민들이 그를 향해 분노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카마바라는 귀족들에게서 떨어지라며 하급자 주제에 어딜 감히 나서냐고 사납게 지저댔다. 그렇게 쏘아붙인 뒤에도 그는 검술 따위는 한물 같으며 그런 구닥다리에 매달리기 때문에 평민들은 영원히 시궁창을 벗어날 수 없다고 조롱하며 그들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다. 또 다른 오만한 귀족이 맞장구치며 에머리가 기적적으로 S랭크 직업을 각성한다 해도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그저 덧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할 것이라 거들었다.
평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 녀석은 선택받은 자가 평민 출신에서 나올 일은 절대 없다며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리고 평민은 평생 평민일 뿐이니 헛된 꿈은 그만 접으라며 비수를 꽂았다. 한편 단상이 마침내 에머리가 시스템에 손을 얹자 눈이 멀듯한 강렬한 빛이 폭발하며 순식간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화면에 D랭크 검사라는 글자가 떠오르며 황금빛이 불러일으킨 환희를 차갑게 식혀버렸다. 그것은 그저 헛된 희망 고문이었고 에머리는 최악의 직업을 각성하고 만 것이다. 특히 평민들의 절망은 깊었다. 에머리야말로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역전시켜줄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천재라 칭송받던 이조차 이런 쓰레기 직업을 각성한다면 자신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들은 좌절했다. 곧 몇몇 평민들이 아무리 뼈 빠지게 발버둥쳐도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야만 하는 거냐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반면 귀족들은 이 상황에 환호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증명되었으며 평민들은 영원히 그들의 발밑에서 뒹구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카마바라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인 양 착각하다 고작 D랭크 검사로 각성한 에머리를 마음껏 비웃으며 이 순간을 즐겼다. 이건 그저 그런 쓰레기 직업이 아니라 목록에서조차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하급 중의 최하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머리는 마치 이 결과가 마음에 든다는 듯 시스템 창을 바라보며 시익 미소 지었다. 군중을 향해 돌아선 에머리는 이것이 결코 자신의 끝이 아님을 당당하게 선언했다. 어차피 검의 길을 고집할 생각이었으니 D랭크의 쓰레기 직업이라도 자신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시작이었다. 모두가 직업 각성을 마친 후 진행자는 곧 루키 시련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그는 이 시련의 결과가 류진 대학의 입학 여부와 입학 후의 랭킹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귀족이 카마바라에게 최하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켰다. 그 말을 들은 카마바라는 흡족해하며 올해 루키 시련에 참가하는 유일한 평민인 에머리가 꼴찌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이어 진행자는 시작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름이 호명되면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가장 먼저 호명된 사람은 마법평가 S랭크를 받은 인기 있는 귀족 유키 마쿠사와였다. 그녀는 전직에서 S랭크 직업인 세라핌을 각성하며 SSS랭크의 천재로 칭송받았고 그야말로 이른바 선택받은 자 중 한 명이었다. 유키가 다가오자 얼음 속성의 엘프화를 원한다고 말했고 진행자는 즉시 그것을 꺼내어 주었다. 다음으로 호명된 에머리는 지체 없이 검을 요구했고 이에 다른 평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행자는 에머리에게 D랭크 쓰레기는 물리무기 구역인 D랭크 영역에서만 장비를 고를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고는 수년 동안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낡고 녹슨 검을 꺼내 에머리에게 건네며 그에게 아주 딱 어울리는 무기라고 비아냥거렸다. 진행자는 검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라며 거들먹거렸고 귀족들은 그 검은 쓰레기니 시련이 끝나면 그냥 내다 버리라며 에머리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그 검이 던전에서 나온 무기라 해도 마법 강화가 없다면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며 이죽거렸다. 그때 아까의 그 오만한 귀족이 자신의 마스터 클래스 썬더해머를 자랑스럽게 휘두르며 한 번의 일격으로 10만 볼트의 번개를 뿜어낸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이 해머에 맞으면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해도 1분 동안은 전신이 마비될 것이라며 으스댔다. 그러고는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시련에서 무속성검 따위를 쓸 리가 없다며 에머리를 비웃었다. 하지만 에머리는 그들의 헛소리를 가볍게 무시한 채 검을 쥐어보며 밸런스가 좋아 휘두르기 편할 거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평민에게 귀족들이 자랑스레 떠벌리는 신기나 마법 무기 같은 보물들은 그저 아득한 꿈일 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평민조차 보잘것없는 낡은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순수한 상상력의 힘만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벼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에머리의 굳은 믿음이었고 그는 이 낡고 녹슨 검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보여줄 작정이었다. 얼마 후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가 시련의 장소인 속삭이는 숲으로 향하는 동안 진행자가 규칙을 낭독했다. 그는 이 숲에 이 세계의 기운으로 타락한 몬스터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몬스터들의 레벨이 낮으므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참가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몬스터들이 기껏해야 1레벨이나 2레벨 정도이니 학생들의 직업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속삭이는 숲의 게이트웨이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파티를 맺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파티를 맺을 경우 획득한 포인트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며 시련이 끝난 후 최종 랭킹은 개인의 포인트로 결정된다고 진행자는 설명했다.
에머리가 게이트웨이로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자 일부 귀족들은 그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혼자 몰래 기어 들어간다며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평민인 그와 아무도 파티를 맺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라고 낄낄거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만년 꼴찌가 뻔한 녀석과 누가 팀을 맺고 싶겠냐며 조롱했다. 바로 그때 유키가 에머리에게 혼자 들어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에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와 팀으로 움직이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어차피 자신과 파티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으니 솔로로 뛰는 게 완벽하다고 덧붙였다. 유키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에머리가 자신처럼 위험을 즐기는 고독한 늑대 같다고 말했다. 서로 닮았다는 말에 에머리는 우리도 조만간 적으로 맞붙게 될 거라며 가볍게 받아쳤다. 그 말을 남긴 채 에머리는 귀족들이 그의 오만함에 이를 가는 것을 뒤로하고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다. 숲으로 들어서며 에머리는 뉴진 대학으로 가는 첫걸음인 이번 시련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귀족들은 이미 막대한 재력을 쏟아부어 마법으로 강화된 장비들로 온몸을 무장한 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강점이었으며 아마추어조차 순식간에 강력한 힘을 얻게 만들었다. 하지만 에머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공격력이 고작 1밖에 되지 않는 낡고 녹슨 검뿐이었다. 심지어 시스템은 공격 중 검이 부러질 확률이 1%라는 경고까지 띄웠지만 에머리는 그딴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게이트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유키는 저 끝없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고작 부러지기 일보 직전의 검 한 자루만 쥔 채 당당하게 속삭이는 숲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유키는 혹시 에머리의 그 오만한 자신감이 S랭크 검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이 S랭크 검술은 터무니없이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유키는 물리 클래스만으로는 마법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에머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한편 게이트를 통과하는 에머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불가능한 꿈을 쫓으며 뻔한 역전극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또 다른 패배자일 뿐이라고 수군대는 것을 이미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에머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진정한 힘은 신분이나 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통해 진정한 힘이 단련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에머리는 평민의 영혼을 이어받아 최강이 되어 검사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맹세한다. 마법 무기에 대해 말하자면 고위 마법 회로가 내장되어 만화가 깃든 강화 무기를 뜻한다. 반면 평민들이 쓰는 평범한 철검과 나무 방패는 마법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마법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기에 깃든 마력 덕분에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마법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술과 달리 어떠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부와 인맥으로 살 수 있는 궁극의 파워업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거만한 귀족인 벤이 현재 속삭이미 숲에서 2레벨 몬스터 늑대들을 가볍게 박살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마법 무기 중 하나이다. 녀석들을 쓰러뜨린 후 벤은 늑대들이 너무 약해 빠졌다고 욕하며 허세를 부린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귀족 친구들인 오르토와 랜스에게 무기를 자랑하며 가벼운 승리의 춤을 춘다. 하얀 망토를 두른 마법사인 오르토는 벤이 강하다며 칭찬하고 역시 비싼 무기가 힘의 차이를 만든다고 거든다. 오르토는 초보자 던전 정도는 벤의 해머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가볍게 휩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벤은 아버지가 국가대표급 대장장이에게 특별히 맞춤 제작을 의뢰한 B랭크 마법 무기라며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해머라면 3레벨 몬스터도 단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마법의 칼날을 사용하는 금발의 귀족 랜스도 자신들의 파티가 이번 초보자 시험에서 단연코 최강이라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 그는 순위표의 최상위권 세 자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일행을 안심시킨다. 갑자기 오르토가 덤불 속으로 넘어지고 그 반대편에서 수많은 늑대 시체 더미를 발견한다. 그 광경을 본 오르토는 비명을 지르며 충격에 빠져 뒤로 물러서고 대체 누가 늑대들을 몰살시킨 건지 의아해한다. 속삭이미 숲의 몬스터가 우글거린다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수를 처리하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랜스는 곧장 그의 곁으로 달려가 주변을 살피며 그들보다 더 강력한 다른 파티가 선수를 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번 초보자 시험에 다크호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오르토는 마력 탐지로 재빨리 주변을 스캔한다. 하지만 스캔을 마친 후 그는 마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알리며 이는 순수 물리 클래스가 버린 일이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오르토는 물리 클래스를 가진 자가 숲에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에머리가 나타나 자신의 전리품에서 떨어져 다른 곳에서 사냥하라고 무리에게 말한다. 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기 시작하며 에머리 같은 평민 쓰레기가 그 부러진 검으로 수백 마리의 늑대를 죽였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에머리에게 분노하며 쏘아붙이고 물리 공격으로는 몬스터의 방어력을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벤은 이 시체들이 분명 어떤 강력한 마법사가 남기고 간 것이며 에머리는 그저 공을 가로채려는 지나가던 행인일 뿐이라고 장담한다. 오르토는 마력 탐지로 시체 중 하나를 확인하기로 하고 상처에 바람 속성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이 바람 속성이 카마이타치로 알려진 사티어 마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낸다. 오르토는 에머리를 향해 돌아서며 그 부러진 쓰레기 같은 검으로 카마이타치를 썼단 말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에머리는 단지 공기를 가를 만큼 빠르게 검을 휘둘렀을 뿐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나머지를 처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벤은 에머리의 허풍을 믿으려 하지 않고 에머리가 자신들을 조롱하려 한다며 화를 내며 소리친다. 벤은 평민 검사 따위가 그런 마법을 일으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에머리는 벤의 상식이 참으로 옹졸하다고 지적한다. 이 말에 벤은 뚜껑이 열리고 그가 에머리에게 쌍욕을 퍼부으려는 찰나 몬스터 늑대가 등 뒤에서 그를 덮치려 한다. 랜스와 오르토가 서둘러 조심하라고 외치지만 벤의 반응 속도는 처참할 정도로 느렸다. 다행히도 늑대가 그의 목을 물어뜯기 직전 에머리가 순식간에 늑대의 목을 베어 단 일격에 숨통을 끊어버린다. 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이 모든 게 자신의 환상인지 의심한다. 겉보기에는 에머리가 검을 휘두르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허공에서 검기가 나타나 늑대를 베어 죽인 것이다. 잠시 생각한 후 벤은 에머리가 해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그는 몬스터가 어쩌다 보니 에머리의 검으로 곧장 뛰어들었다고 믿기로 한다. 왜냐하면 러시 사태 이후 이 세 개의 몬스터들은 물리 데미지에 대한 높은 내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내성 탓에 약해 빠진 근거리 물리 클래스가 공격하면 시스템 창에 표시되는 데미지가 0으로 뜨기 일수다. 이것이 결국 물리 클래스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했다. 하지만 에머리는 평범한 물리 클래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의 특성이 바로 소드 싱크로이기 때문이다. 이 특성은 검과 무라일체가 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검술 공격은 모든 내성과 버프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트루 데미지를 입힌다. 기본적으로 직업을 각성하면 특성을 부여받는데 에머리에게 부여된 것은 적의 버프를 무효화하고 순수한 물리법칙에 기반해 데미지를 입히는 패시브 특성이다. 에머리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지닌 킹 클래스 몬스터와 맞붙더라도 녀석에게 HP의 개념만 존재한다면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 잠시 후 에머리가 자리를 뜨려 하지만 벤이 그를 가로막는다. 에머리가 수백 마리의 몬스터를 쓰러뜨렸다고 주장하자 벤은 그가 자신들의 몫이었어야 할 점수를 모두 독식했다고 비난한다. 에머리는 점수를 독식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당혹스러워한다. 그러자 벤은 저레벨 몬스터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에머리가 사냥을 많이 할수록 다른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에머리는 이미 시험에서 꼴찌를 할 게 뻔하니 벤은 그에게 굳이 점수를 모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보아하니 그의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한들 평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 꼴찌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머리는 벤의 말을 무지한 헛소리로 치부하며 순위표나 확인해보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벤은 귀찮다는 듯 무시하며 설령 그가 시험 끝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에머리의 모든 점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쏘아붙인다. 그러고는 평민은 주제를 파악하고 귀족에게 반항 없이 패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계의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한다. 다음 순간 랜스가 순식간에 에머리의 등 뒤로 나타나 그의 목에 단검을 겨누며 모든 점수를 넘기고 당장 시험을 포기하라고 협박한다. 그들 뒤에서는 오르토가 마법을 써서 에머리의 손을 포박해 그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 에머리가 빠져나가려 발버둥치지만 랜스는 맨몸으로는 마법에 저항할 수 없다고 비웃는다. 그는 이 결박이 오르토의 마나 체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에머리는 이런 빠져나갈 길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누구라도 항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벤은 에머리가 드디어 이 절망적인 상황의 주제 파악을 하는 것 같다며 흡족해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에머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그는 자신이 그저 그런 평범한 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랜스는 에머리가 자신들을 조롱한다는 사실에 빡치고 벤은 그에게 자신의 썬더 해머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에머리를 지워버린다 해도 그저 불의의 사고로 처리될 뿐이라며 으스댄다. 벤이 공격할 준비를 하자 해머 주변으로 번개가 파지직거리며 일어난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숲 전체에 기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를 소스라치게 한다. 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의아해하며 다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랜스 역시 그 울음소리가 평범한 늑대 몬스터보다 훨씬 무겁다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엄청나게 강력한 놈일 거라고 경계한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며 속삭임이 숲 중심부에 정체불명의 엘리트 몬스터가 출현했다고 참가자들에게 알린다. 시험 규칙 또한 업데이트되어 이 엘리트 몬스터를 쓰러뜨리면 1만 점의 점수와 전설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공지된다. 하지만 전투 중 사망할 경우 즉각 실격 처리된다는 경고도 함께 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머리는 마침내 엘리트 몬스터가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놈은 순식간에 벤의 바로 옆으로 도약한다. 에머리는 그들이 하도 개처럼 지저대는 바람의 몬스터가 이쪽으로 곧장 이끌려온 게 분명하다고 무리에게 말한다. 거대한 엘리트 몬스터가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놈의 정체는 5레벨 울프로드로 밝혀진다. 벤은 이를 보고 흥분하며 엘리트 몬스터를 때려잡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파티원들에게 외친다. 그러고는 랜스에게 서리쌍단검으로 먼저 공격해 몬스터를 느리게 만들면 자신과 오르토가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명령한다. 랜스는 가뿐히 끝날 거라 생각하며 서리 칼날을 쥔 채 자신만만하게 돌진하지만 몬스터는 근육 하나 꿈틀하지 않고 그를 가볍게 밀쳐낸다. 벤은 랜스가 마치 고무장난감 비행 접시처럼 저 멀리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르토 역시 몬스터가 단 한 방에 그런 짓을 벌인 것에 충격을 받고 일반적인 시험치고는 터무니없이 어려우며 이러다 진짜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한다. 에머리는 오르토에게 다급히 많아 체인을 풀라고 소리치지만 벤이 그를 가로막으며 자신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에머리를 미끼로 던져두고 튀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르토는 고개를 끄덕이고 벤은 셋을 세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벤은 혼자서만 쏜살같이 내빼며 팀원들을 버려둔다. 그는 미끼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살아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혼자 도망칠 속셈이었다. 벤이 도주하는 동안 오르토가 랜스를 부축하러 가면서 그가 묶어둔 만화 체인이 소멸한다. 오르토가 랜스를 데리고 서둘러 빠져나가려 하는 사이 에머리는 몬스터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초보자 던전에서 그토록 원하던 가치 있는 상대를 찾았다며 오히려 전율한다. 에머리는 이번 싸움을 통해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최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몬스터가 벤을 쫓아가려는 찰나 에머리가 놈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정면으로 돌진한다. 그는 검으로 몬스터를 내려치지만 몬스터는 앞발로 공격을 막아낸 뒤 에머리를 뒤로 튕겨낸다. 이 공방을 통해 에머리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몬스터가 끔찍하게 단단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편 몬스터는 에머리의 공격에 분노하며 즉각 반격에 나선다. 놈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자 에머리는 몬스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음을 깨닫는다. 그는 녹슨 낡은 검으로 간신히 공격을 막아내지만 몬스터의 미친 듯한 괴력에 짓눌려 으스러질 뻔한다. 에머리는 검을 맞댄 채 악전고투하며 5레벨 몬스터가 원래 이렇게 강력한지 의문을 품는다. 머지않아 그 압도적인 위력에 그의 검이 금가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 초조해진다. 동시에 벤은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다른 일행을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본 그는 에머리가 소위 정의 몬스터라 불리는 놈과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울프로드의 공격을 에머리가 막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느 순간 에머리는 울프로드의 힘에 밀려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괴물이 그를 끝장내려는 찰나 에머리의 전투 본능이 곧바로 깨어난다. 이 전투 본능은 그가 S급 검술 평가를 받을 때 도달했던 경지다. 보아하니 그의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 이 본능이 눈을 뜬 것 같다. 울프로드가 그를 짓뭉개기 전 오모리는 다시 그 상태에 돌입해 괴물의 악력에서 검을 빼낼 힘을 얻는다. 그 후 그는 검의 영창을 을조리기 시작하고 그의 투기가 맹렬하게 끓어오른다. 이로 인해 에머리는 자신의 특성인 검 동기화를 발동시키고 시스템 창을 통해 에머리와 그의 검이 공명에 도달하여 100배의 강화를 얻었음이 드러난다. 버프가 적용되자마자 에머리는 가볍게 울프로드의 팔 하나를 썰어버린다. 에머리는 검 동기화 발동으로 인한 추가 강화에 놀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느낀다. 그 효과에 흡족해한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한다. 그에게 패배란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에머리가 다음 공격을 펼치기도 전에 분노 모드에 돌입한 괴물은 광폭화하여 에머리의 목숨을 노리고 맹렬히 달려든다. 에머리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지만 괴물은 집요하게 그를 뒤쫓으며 공격을 퍼부을 태세를 갖춘다. 한참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던 에머리는 괴물의 턱 아래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는다. 검 동기화의 효과가 주먹에도 적용된다는 걸 깨달은 에머리는 연이어 주먹을 날려 울프로드를 벤의 바로 옆 땅바닥에 처박아 버린다. 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굳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에머리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자 벤은 평민 따위에게 이런 한심한 꼴을 보였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낀다. 마침내 에머리가 다가와 그를 노려보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깔보던 녀석의 모습에 겁에 질린 벤은 입을 꾹 다물고 만다. 에머리는 길가의 쓰레기를 보듯 벤을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비키라고 말한다. 에머리의 표정에 질겁한 벤은 이 녀석이 아까 그놈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한다. 게다가 그를 감싸노라는 벤이 기억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에머리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다. 벤은 황급히 옆으로 비켜서고 에머리가 서늘한 표정으로 자신을 지나쳐가자 벤은 이 녀석이 진짜 악마라고 결론 내린다. 한편 괴물을 향해 곧장 다가간 에머리는 허공으로 도약하여 녹슨 검을 울프로드의 몸에 꽂아 넣는다. 짐승의 숨통을 끊는 순간 아까의 버프가 풀리며 극심한 피로감이 그를 덮친다.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오모리는 멍한 상태에 빠지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검 동기화 효과로 끝없이 샘솟는 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버린 것이다. 이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검 동기화마저 풀려버린 에머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진다. 잠시 후 벤이 그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오고 에머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독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기척을 알아챈다. 벤은 에머리가 진짜 천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경망치를 에머리의 머리 위로 치켜든다. 빈민가 출신의 패배자 평민 따위가 기어오르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벤은 그를 끝장내려 하지만 반격이 두렵지 않냐는 에머리의 물음에 멈칫한다. 그 말을 들은 벤은 기겁하지만 에머리가 피를 토해내자 인해 자신감을 되찾는다. 그러고는 죽는 게 두렵다고 시인하면서도 에머리가 영웅놀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허점을 보였다고 조롱한다. 벤은 에머리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걸 비웃으며 이 기회를 틈타 그를 죽이고 정의의 몬스터의 지드로 꾸미겠다고 말한다. 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 유일한 목격자가 된 벤은 자신이 초보자 시험에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이라 선언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가 뇌경망치를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오모리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깨어난다. 이런 겁쟁이의 기습에 죽을 수는 없다는 듯 오모리는 간신히 검을 들어 벤의 일격을 막아낸다. 뇌경망치의 무지막지한 압박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모리는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동시에 벤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고 에머리를 몰아붙인다. 그러고는 평민 쓰레기답게 얌전히 죽음을 받아들이라며 더 강하게 힘을 싣는다. 그러나 망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에머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고 벤의 머리가 순식간에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울프로드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고 운도 지질이 없는 벤이 녀석의 눈에 가장 먼저 띄어버린 것이다. 한편 등 뒤의 괴물을 보지 못한 에머리조차도 숲을 채우는 소름 끼치는 정막 속에서 즉각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의 뒤에서 자신을 끝장내기 위해 기다리는 진정한 포식자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에머리는 곧 자신을 둘러싼 괴물의 기괴한 오라가 피의 분노라는 것을 깨닫는다. 피의 분노란 죽음에 직면한 정의 몬스터가 한계를 돌파하여 평소보다 훨씬 압도적인 공격력을 뿜어내는 상태를 말한다. 에머리는 괴물이 기회를 엿보며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불행히도 녀석이 움직이기도 전에 벤이 사냥감을 가로채려다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다행히도 이 상황은 에머리에게 득이 되었다. 그동안 몸을 짓누르던 기절 상태와 피로가 풀리면서 다시 울프로드에 맞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에머리는 반격을 준비하며 피의 분노 상태에서는 괴물의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녀석이 공격할 때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다른 누구라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여겼겠지만 에머리는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는다. 에머리는 괴물을 향해 돌아서서 대지에 검을 꽂아 넣고 검의 의지를 불어넣기 위한 또 다른 영창을 을조리기 시작한다. 괴물이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해오지만 에머리는 검을 땅에 단단히 꽂아둔 채로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피한다. 녀석이 두 번째 공격을 가해오자 에머리는 검 동기화를 발동시키고 발도술과 함께 땅에서 검을 뽑아내며 울프로드를 두 동강 내버린다. 울프로드가 쓰러지자마자 약속된 만포인트가 에머리에게 곧바로 지급된다.
잠시 후 유키가 B급 이상의 직업 보유자 분대의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으로 달려온다. 그녀는 무전으로 몬스터 출몰 사태가 벌어졌으며 귀족 학생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한다. 반면 에머리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유키의 모습을 보고 안도한다. 그리고 그녀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침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곧이어 시험이 종료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의 결과가 발표된다. 에머리는 총만 300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유키는 419점으로 2위에 오른다. 군중은 경악하며 에머리가 누구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누군가 그가 D급 검사 직업을 가진 평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한 녀석은 작년 초보자 시험 1등의 점수가 고작 300점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S급인 유키보다 그가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에 더더욱 기겁한다. 한편 카마바라는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관리자들에게 똑바로 확인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는 평민 따위가 1위를 차지하는 건 귀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짓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족들은 에머리가 분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한다. 군중이 에머리의 점수 취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진행자는 통신구슬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초보자 시험 도중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한다. 그는 속삭이는 숲 중심부에서 몬스터들이 광폭화하여 귀족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힌다.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카마바라는 죽은 귀족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한다. 하지만 진행자는 쏟아지는 질문을 무시한 채 상황 보고를 이어간다. 보고에 따르면 생존자인 에머리가 사건의 원흉인 레벨 5 정의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막대한 점수를 획득했다고 한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D급 쓰레기가 정의 몬스터를 해치웠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중 한 명은 괴물이 이미 다 죽어가는 틈을 타 에머리가 키를 가로챘을 거라는 추측마저 내놓는다. 또 다른 귀족은 고귀한 귀족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점수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소란이 일어나는 동안 에머리는 군중에서 몇 걸음 떨어진 나무 밑에 앉아 그 시끄러운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바로 그때 유키가 그에게 다가와 정말로 레벨 5 정의 몬스터인 울프로드를 쓰러뜨린 게 맞냐고 묻는다. 그녀가 상세한 전말을 요구하지만 에머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툭 던진다. 그저 칼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울프로드가 우연히 그 위에 몸을 던진 것뿐이라고 얼버무린다.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남겨진 검상에서는 어떠한 마력 반응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찰 끝에 그녀는 괴물의 상처가 순수한 물리적 타격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녀는 에머리가 혼자 힘으로 울프로드를 해치웠다고 의심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정확히 분석하기 시작한다. 유키는 벤 일당이 에머리의 막타를 가로채려 했거나 그에게 뭔가 비열한 짓을 저지르려 했을 거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광폭화한 울프로드의 첫 번째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사건에 대한 분석을 마치자마자 오모리는 그건 온전히 내 추측일 뿐이라며 곧바로 부인한다. 유키는 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만 오모리는 저들이 이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했으니 어차피 무의미한 일이라고 답한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놈들의 졸렬한 편견에 맞서며 입씨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며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낡고 녹슨 검이라 해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유키에게 말한다. 이어서 그는 결국 힘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단호히 선언한다.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서 심사관 중 한 명이 수석 심사관에게 에머리가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진 평민에 불과하니 모두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의 점수를 취소하라고 조언한다. 심사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진행자는 즉시 에머리의 점수가 취소되었음을 선포한다. 이 소식에 귀족 무리는 환호했고 특히 카마바라는 천한 평민 따위가 1위를 넘보지 말고 제 분수나 알아야 한다며 위기양양하게 쏘아붙인다. 에머리의 점수가 취소되자마자 점수판이 바뀌며 유키가 1위로 올라선다. 진행자가 시험 합격자와 류진 대학 입학자를 발표하려는 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니 에머리가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결과가 나와버린다. 모두가 이 기이한 전개에 큰 충격을 받는다. 0점인데도 어떻게 합격선을 통과한 건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심사관들조차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은 또 다른 시스템 버그일 거라고 추측한다. 바로 그때 진행자는 합격선 아래에 있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점수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갑자기 시험의 진짜 규칙이 화면에 비춰지고 아군을 찌르거나 전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감점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자 시스템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만큼 심각한 규칙 위반을 저지른 참가자들의 명단을 띄운다. 명단에서 합격선이 0점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오모리는 그 이유가 자신을 습격하려던 벤 일당과 자기들끼리 배신을 일삼은 귀족들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다. 에머리는 어떻게든 위기를 빠져나온 상황에 만족하며 운이 확실히 자기 편이라고 인정한다. 갑자기 카마바라가 다가와 평소처럼 쓰레기 같은 말을 짓거리며 류진 대학에 들어왔다고 해서 에머리의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빈정거린다. 제 풀에 꺾여 포기하게 만들 속셈으로 카마바라는 류진 대학이 평민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에머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든든한 배경 하나 없는 에머리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에머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지옥이란 곳이 어떨지 오히려 기대한다. 그러고는 그 지옥이 자신의 발끝에라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에머리는 자리를 뜨면서 대학에서 너희를 짓밟아줄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며 귀족들을 도발한다. 며칠 뒤 류진 대학 정문광장에 도착한 오모리는 학교가 평민과 귀족을 구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계급 배지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된다. 평민들은 둥근 은색 배지를 달고 거만한 귀족들은 우아한 금색 방패 모양 배지를 달고 있었다. 멀리서 에머리는 평민용 작은 쪽문 대신 학교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는 이유로 평민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카마바라와 그의 졸개를 발견한다. 정장을 입은 녀석이 평민 주제에 왜 귀족 전용문으로 지나가려 하냐며 따져 묻는다. 그러자 카마바라는 매섭게 쪽문을 가리키며 내 놈이 있어야 할 곳은 저기라고 쏘아붙인다. 그 학생이 쪽문으로 향하려는 찰나 카마바라가 막아서며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문을 기어 통과하라고 명령한다. 그 더러운 옷이 학교 분위기를 망치고 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등교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일 뿐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한다. 그리고는 녀석의 멱살을 틀어지며 귀족과 평민은 사는 세계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는 벌거벗고 쪽문을 기어가는 것이 이 학교 귀족들이 평민들을 위해 특별히 배려해서 만든 숭고한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카마바라가 제멋대로 굴기 전 누군가 그의 손을 꽉 쥐며 막아선다. 카마바라가 곧바로 뒤돌아보니 그곳엔 오모리가 있었지만 에머리가 자신을 소개하며 기억을 되살려주기 전까지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 신인 시험에서 본 D랭크 쓰레기라는 걸 깨달은 카마바라는 황급히 오모리의 소나기에서 팔을 빼낸다. 그는 에머리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짜로 학교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한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카마바라는 에머리에게도 옷을 벗고 목줄을 찬 채 평민의 문을 기어 통과하라고 말하며 그것이 류진 대학의 평민 입학 방식이니 에머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짓거린다. 에머리는 물러서지 않고 진정한 실력으로 입학 자격을 증명한 모든 학생은 정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카마바라에게 똑똑히 일러둔다. 그러면서 비싼 장비로 치장하고 입만 산속 빈 강정 같은 귀족들에게야말로 저쪽 문이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비꼰다. 하얀 정장을 입은 녀석은 그 말에 길길이 날뛰지만 카마바라는 오모리에 넘치는 자신감을 그저 재밌다는 듯 바라볼 뿐이다. 천한 평민 주제에 감히 귀족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얀 정장이 즉시 에머리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는 동안 카마바라는 정면에서 덮치려고 팔을 뻗는다. 그는 류진에서는 귀족이 무력으로 평민을 훈육할 권한이 있으며 뼈 몇 개 부러뜨린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친다. 그 멍청이가 나불대는 동안 에머리는 벌써 이 모든 소음에 진절머리가 났다. 고작 첫날인데 벌써부터 저 잘난 체하는 쓰레기들이 갑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려고 약자나 괴롭히는 한심한 머저리들이라며 그들을 조롱한다. 그러고는 너희들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똑똑히 일러준다. 가문의 뒷배경이 없으면 인간 이하의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말이다. 카마바라는 오모리의 말에 격노하며 그를 철저히 진문개버릴 생각에 한껏 달아오른다. 에머리는 자신의 말이 전곡을 찌른 모양이니 두 놈 다 한꺼번에 덤비라고 도발한다. 예의 범절을 못 가르친 부모를 대신해 오늘 똑똑히 교육해주겠다고 다짐한다. 분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자세를 고쳐 잡은 에머리는 그들이 남에게 가한 고통과 자신에게 주려 했던 고통을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서늘하게 선언한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귀족들은 오모리의 당돌함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 카마바라는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붓며 그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그가 주먹을 뻗기도 전에 에머리의 가벼운 일격이 그 멍청이를 단숨에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다. 그 주먹에 맞은 카마바라는 자신이 평민 전용이라고 떠벌렸던 바로 그쪽 문을 뚫고 날아가 근처 울타리에 처박힌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에머리가 뒤를 돌아보자
정장 입은 녀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구경꾼들은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조차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들은 D랭크 검사가 맨주먹으로 그런 엄청난 위력을 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만약 검을 썼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길가에 나딘군은 쓰레기를 처리한 오모리가 당당하게 걸어가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경외심이 피어오르며 하나둘 그를 향해 환호하기 시작한다. 학교의 골칫거리들을 시원하게 박살낸 오모리를 칭송하는 환호성에 심지어 몇몇 귀족들조차 감동한 눈치다. 오모리는 등교 첫날부터 이렇게 시선을 끌 생각은 없었지만 이 잠깐의 영광이 내심 기분 좋았다. 그 후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정문을 통과해 학교로 들어선다. 잠시 후 기숙사에 도착하자 통통한 룸메이트가 해맑은 얼굴로 그를 반긴다.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마츠오카 츠요시이며 별명은 부초라고 소개한다. 오모리도 인사를 건네며 둘은 악수를 나누고 부초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된 양 친근하게 오모리의 목에 팔을 두른다. 부초는 귀족들이 우글거리는 유진 대학이 왜 평민들의 지옥이라 불리는지 에머리에게 설명해준다. 하지만 평민들을 위한 진정한 영웅이 입학했으니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더니 부초는 정문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사건을 들었냐고 에머리에게 묻는다. 부초가 말하는 게 자신이 카마바라에게 한 짓이라는 걸 깨달은 에머리는 대답을 망설인다. 에머리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고 착각한 부초는 그 영웅이 단 한 방의 주먹으로 카마바라의 목을 부러뜨릴 뻔했던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는다. 영웅이 귀족들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을 때 그놈들의 썩어가는 표정이 어땠는지 묘사하며 더욱 흥분한다. 에머리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자신이 단 한 방에 카마바라를 눕힌 건 사실이라고 속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그 멍청이가 생각보다 훨씬 나약해 빠졌기 때문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한편 부초는 평민들의 영웅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자신도 꼭 그 영웅처럼 되겠다고 굳게 맹세한다.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오늘 영웅이 그랬던 것처럼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다짐한다. 부초는 자신이 B랭크 성기사라고 밝히며 에머리의 랭크는 무엇인지 묻는다. 에머리가 별일 아니라는 듯 D랭크 검사라고 대답하자 부초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렇게 낮은 랭크로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왔는지 믿을 수 없다며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에머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한다. 명예를 아는 사나이 부초는 그를 지켜주기로 결심하고 자신 옆에 꼭 붙어있으라고 에머리에게 말한다. 자신은 B랭크니까 괴롭히는 녀석들이 나타나면 언제든 자기 이름을 대라며 으스댄다. 에머리는 이 상황이 꽤 우습기도 하고 이 순진무구한 녀석 때문에 어색한 웃음을 참지 못한다. 최악의 팀플레이어인 에머리는 누군가와 파티를 맺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수련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부초가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자 에머리는 기분이 묘해지는 걸 느낀다. 지금 사실을 밝혀버리면 앞날이 상당히 피곤해질 거라는 직감이 든다. 최강자가 되기 위해 평탄한 길을 걷고 싶은 에머리는 부초 앞에서는 계속 모른 척 연기하기로 마음먹는다. 어느 병원, 카마바라가 여전히 상처를 치료받고 있을 때 가문의 집사가 가주의 전원을 가져온다. 가문이 나서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이런 사소한 소동은 카마바라 스스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그 말에 분통이 터진 카마바라는 자신에게 모욕을 안긴 오모리를 거칠게 저주한다. 그리고 대학 내에 동원 가능한 모든 인맥과 자원을 써서 일주일 안에 오모리의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집사에게 명령한다. 집사는 명령을 받들고 철저한 사고로 위장의 오모리를 흔적도 없이 제거하겠다고 약속한다. 여전히 굴욕감에 치를 떨던 카마바라는 오모리가 갈갈이 찢겨 죽는 꼴을 반드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맹세한다. 시간이 지나 수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대학 연무장에 모여든다. 부초는 교관 벤자민 리가 평민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다고 들었다며 수업 내내 절대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오모리에게 신신당부한다. 잠시 후 연단에 오른 벤자민은 자신을 소개하며 이 수업을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할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그는 자신의 수업이 철저한 실력 위주로 진행되므로 가차없이 약자들을 걸러낼 수밖에 없다고 못 박는다. 학생들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던 중 군중 속에 있는 에머리를 발견한 그는 에머리를 반드시 학교에서 쫓아내라는 지시를 떠올린다. 벤자민은 그깟 퇴학 정도로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여겼고 에머리가 카마바라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한다. 사실 그는 평민 주제에 감히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에머리를 아예 죽여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거침없이 말을 내뱉으며 이 자리에 자기 주제도 모르는 벌레 새끼가 한 마리 끼어 있는데 그 벌레가 바로 D랭크 검사라고 폭로한다. 학생들은 교관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단번에 알아채지만 부초는 약간의 의구심을 품는다. 그 순간 벤자민이 에머리를 가리키며 쐐기를 받고 내 놈이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 불쾌하니 당장 퇴학당할 각오나 하라고 경고한다. 에머리는 자신이 평민일지는 몰라도 오직 실력 하나로 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교관에게 정면으로 맞선다. 그러면서 벤자민이 말한 그 실력주의라는 것에 자신도 꽤 흥미가 있다고 덧붙인다. 에머리는 이 세계에서 강함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는 레벨업을 통한 능력치 상승이다. 기본적으로 레벨이 오르면 능력치도 오르며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는 직업 랭크에 따른 능력치 보정이다. 상위 랭크 직업은 하위 랭크보다 훨씬 높은 기본 능력치를 가지고 시작한다. 즉, 1레벨 상위 랭크 직업이 2레벨 하위 랭크 직업보다 능력치가 더 높다는 뜻이다. 더 끔찍한 건 레벨이 오를수록 그 격차는 절망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은 상위 랭크 직업에게만 집중된다. 강자는 끝없이 강해지고 약자는 영원히 바닥을 기어야 하는 끔찍한 구조. 그래서 평민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기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머리는 레벨과 랭크만이 강함의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바로 세 번째 지표인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평민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기이자 한 줄기 희망이었다. 벤자민은 에머리의 코앞에서 자기 수업에서는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거라고 살벌하게 경고한다.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에머리는 교수의 말이 오히려 자신의 흥미를 돋운다며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달라고 벤자민을 도발합니다. 에머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 잘난 실력주의 사회의 실기 수업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에머리의 당돌한 태도의 분노가 폭발한 벤자민은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교수에게 그딴 버릇없는 말투로 짓거리냐며 고함을 지릅니다. 벤자민은 에머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훈련용 더미가 고장났으니 오늘 하루는 내가 입안의 샌드백이 되어야겠다고 통보합니다. 귀족 학생들은 첫날부터 평민을 합법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잔뜩 신이 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눈엣 가시 같았던 에머리에게 이번 기회에 아주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겠다고 벼릅니다. 에머리의 안위가 걱정된 부초는 벤자민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하라고 간곡히 말립니다. 부초는 차라리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며칠 쉬라며 그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에머리는 저 교수가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한다는 이 실력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꽤 마음에 든다며 친구를 안심시킵니다. 에머리는 평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얻으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권리를 쟁취해야만 한다고 부초에게 말합니다. 에머리는 결과가 최악으로 끝날지라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수백 번 낫다고 덧붙입니다. 에머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걸어나가자 벤자민은 내심 에머리가 이 자리에서 비참하게 대져버려 모든 성가신 일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벤자민은 에머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진짜 훈련용 더미처럼 행동하라며 무기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버티라고 명령합니다. 검없는 검사는 그저 끔찍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에 벤자민은 이를 악용해 에머리의 숨통을 철저히 조일 작정입니다. 에머리는 보란듯이 낡은 검을 땅에 꽂아 넣으며 애초에 이런 피라미드를 상대로 검을 뽑을 생각조차 없었다고 당당하게 맞받아칩니다. 귀족들은 에머리를 짓밟을 절호의 기회에 환호성을 지르며 앞다투어 샌드백 패기 자원자로 나섭니다. 벤자민은 지체 없이 에머리를 박살낼 귀족 남학생 3명을 콕 집어 선발합니다. 부초는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3명의 귀족과 싸우라는 벤자민의 억지스러운 지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벤자민은 애초부터 이 싸움이 공정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비열하게 웃어넘깁니다. 벤자민은 천한 평민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법을 에머리의 뼛속 깊이 새겨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에머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저 멍청한 3인방을 가볍게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숨기고 있기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돌연 부초가 앞으로 나서며 벤자민에게 자신도 자원하겠다고 외칩니다. 벤자민은 너도 에머리를 짓밟은 쪽에 서고 싶은 거냐고 묻지만 부초는 에머리의 아군으로서 싸우겠다고 굳게 대답합니다. 벤자민은 이참에 두 평민놈들을 한꺼번에 짓밟아 자신의 압도적인 권력을 과시할 생각에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 에머리는 순식간에 틀어져 버린 이 성가신 상황이 영 달갑지 않습니다.
부초는 에머리에게 딱 1분만 버티다가 항복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속삭입니다. 부초는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체면도 차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은 면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부초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놈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에머리는 그의 진심 어린 도움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에머리는 원래 저 오만한 귀족놈들을 혼자서 전부 박살낼 작정이었지만 든든한 친구 부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번만큼은 살짝 힘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벤자민의 신호와 함께 대결이 시작되자 부초는 재빨리 방패를 들어 올려 쏟아지는 공격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에머리는 부초가 꽤 희귀하다는 B랭크 방어형 클래스라는 사실에 내심 감탄합니다. 공격이 쏟아지며 방패가 요동치는 와중에도 부초는 에머리에게 1분이 다 지날 때까지 반드시 자기 뒤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거센 공격 탓에 짙은 흙먼지가 일기 시작하자 에머리는 이대로 1분을 온전히 버티는 건 무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에머리는 그 흙먼지를 장막 삼아 공격자들을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고 순식간에 그들을 하나씩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에머리는 이미 원래 있던 자리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있습니다. 그 직후 에머리가 부초의 어깨를 툭툭 치자 부초는 벌써 상황이 끝난 거냐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에머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뒤를 돌아본 부초는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귀족들을 발견합니다. 부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는 사이 벤자민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방금 벌어진 모든 상황을 꿰뚫어본 듯합니다. 벤자민은 에머리가 길거리 싸움에 잔뼈가 굵은 듯 이토록 뛰어난 전투 감각을 지녔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부초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캐묻자 에머리는 저놈들이 자신을 짓밟으려다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의 형편없는 마법에 휩쓸려 쓰러진 거라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댑니다. 순진한 부초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놈들의 만화가 역류한 게 틀림없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벤자민은 쓰러진 3명을 교실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수업의 본보기로 삼으려 듭니다. 그는 에머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실전에서는 반드시 마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학생들에게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귀족 학생들은 하찮은 평민 나부랭이가 자신들의 동급생을 박살냈다는 끔찍한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벤자민은 에머리를 노려보며 신입생 3명을 운 좋게 쓰러뜨렸다고 해서 이 명문대에 어울리는 줄 아냐며 이죽거리지만 에머리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벤자민은 내일 당장 던전 실기 시험이 열릴 거라고 알리면서 그 어떤 귀족도 너 같은 쓰레기와는 파트너를 맺어주지 않을 거라고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내 놈이 눈치채기도 전에 학교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거라고 확언하지만 에머리 역시 그날이 오기를 무척 고대하고 있다며 여유롭게 맞받아칩니다. 에머리는 이 정도면 당신이 말하는 그 실력주의의 기준을 충족했냐고 물으며 벤자민의 심기를 긁고 폭발한 벤자민은 내일 있을 던전 시험이나 단단히 준비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던전 시험장에 집결했고 벤자민은 노멀 난이도 이상의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통과 조건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퇴학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지난 입학시험 때 발생한 끔찍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공지합니다. 그는 무조건 3명 이상으로 파티를 구성해야 하며 그 안에는 반드시 귀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강사도 거들며 귀족들의 눈 밖에 난 평민들은 사실상 시험조차 치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 규정이 무능한 평민들이 버스를 타며 시험을 날로 먹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부초는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귀족 2명을 이미 찾아두었다며 다급히 에머리에게 함께 팀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부초는 귀족들에게 서둘러 다가가 자신의 룸메이트인 에머리를 소개하며 그가 파티에 꼭 필요한 근접 공격을 완벽히 도맡아줄 거라고 어필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에머리가 끔찍한 팀킬러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저런 미친놈과는 절대 같은 팀을 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말에 부초는 큰 충격을 받았고 에머리는 즉시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으며 그 범인이 백발백중 벤자민일 것이라고 직감합니다. 에머리는 벤자민이 이 망할 새로운 규정을 방패에 삼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신을 조용히 치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부초는 에머리를 변호하기 위해 귀족 친구들에게 입학시험 때 있었던 일은 그저 불행한 사고에 불과했다고 필사적으로 해명합니다. 귀족들은 부초의 팔라딘 클래스가 파티의 생존에 꽤 쏠쏠하게 쓰일 것 같다며 그만은 특별히 파티에 끼워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합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과거 귀족들에게 파티 가입을 거절당해 비관자살을 한 여학생의 끔찍한 일화까지 들먹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초에게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할지는 뻔하다며 알량한 우정 따위로 내 창창한 앞길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놈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역겨운 쓰레기 같은 망발에 분노한 에머리는 순식간에 자신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가 푸른 옷을 입은 귀족의 목덜미를 향해 무기를 겨누자 그 자식은 에머리의 무자비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폭력을 쓰면 엄벌에 처해진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하지만 에머리는 자신 같은 팀킬러가 그깟 하찮은 처벌 따위를 두려워할 것 같냐며 섬뜩한 살기를 내뿜어 그들을 짓누릅니다. 에머리는 여기서 개죽음당할 걱정이나 해야 할 건 바로 내 놈들이라고 싸늘하게 내뱉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 있던 다른 귀족이 비겁하게 에머리의 등 뒤로 기습을 가합니다. 그놈은 에머리의 뒤통수에 강렬한 펀치를 날렸지만 에머리는 공격이 올 것을 이미 감지했음에도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 타격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공격한 놈조차 에머리가 몸을 틀지도 않은 것에 당황하고 부초는 친구의 안전을 크게 우려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에머리는 이미 자신이 원하던 완벽한 명분을 얻어냈고 공격 마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학교 규칙을 또박또박 읊으며 방금 전 내 공격이 그 규칙을 입증해 주었다고 비웃습니다. 에머리는 마법을 쓰지 않는 순수한 물리 공격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뜻 아니냐며 음산하게 웃었고 에머리의 얼굴에 떠오른 광기 어린 표정을 본 그놈은 대체 뭘 할 작정이냐며 공포에 질려 벌벌 떱니다. 그의 공포는 곧 현실이 되어 에머리가 번개 같은 속도로 튀어나가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자 그놈은 멀리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버립니다. 그놈은 단단한 벽에 처박히고 나서야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천한 평민 따위가 감히 귀족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며 등 뒤에서 비겁하게 마법을 시전해 에머리를 공격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마법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에머리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움켜쥐고 그대로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고는 무자비하게 배를 걷어차버리자 그놈은 헛구역질을 하며 숨을 헐떡입니다. 그놈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부초는 뒤에서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머리는 곧장 검을 고쳐쥐고 이제 막 비틀거리며 일어난 파란 옷을 입은 놈을 향해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놈은 이번에 맞으면 진짜 뼈도 못 추릴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 제 아버지의 가문 이름까지 들먹이며 에머리를 협박하려 발악합니다. 하지만 에머리의 표정은 벌레를 보듯 한층 더 역겨워질 뿐입니다. 에머리는 무자비한 일격을 내려치기 위해 자세를 잡으며 내 애비가 누구든 내 알바 아니라고 싸늘하게 내뱉습니다. 그 순간 부초가 다급하게 등 뒤에서 에머리를 껴안으며 귀족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권력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학교 한복판에서 귀족을 박살냈다간 던전 진입에 필수적인 귀족 파티원을 영영 구할 수 없게 될 거라며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에머리가 분노 서린 눈으로 뒤를 노려보며 이 일은 전부 내가 책임지겠다고 쏘아붙이지만 부초는 이 학교에 평민이 너 혼자만 있는 줄 아냐며 맞고함을 지릅니다. 부초는 우리가 이 망할 학교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럽고 치사해도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부초는 내 충동적인 행동이 결국 죄 없는 다른 평민들의 숨통까지 조이게 만들 거라고 진심을 다해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머리는 마침내 화를 억누르지만 부초는 이런 깽판을 쳐놨으니 이제 어떤 귀족도 우리와 파티를 맺으려 하지 않을 거라며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었고 이에 에머리는 귀족들이 꺼리는 건 나뿐이니 밖에서는 차라리 나를 멀리하는 게 널 위해 좋을 거라며 씁쓸히 조언합니다. 발길을 돌려 멀어지며 에머리는 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상황을 조용히 곱씹어봅니다. 그는 차라리 자기 주변의 모든 이가 적이라면 아끼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일도 없을 테니 이대로 혼자 지내는 편이 낫다고 자조합니다. 그때 부초가 에머리의 등 뒤에 대고 내가 나로선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걸 보면 확실히 내가 나보다 훨씬 강한 건 맞다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부초는 그 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내가 널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냐고 눈물겹게 호소합니다. 부초는 만약 이대로 학교에서 쫓겨난다면 썩어빠진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칠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될 거라고 뼈있는 말을 던집니다. 부초의 뼈 때리는 조언에 정곡을 찔린 에머리는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뚱뚱보 친구의 입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립니다. 부초는 신이 나서 에머리를 덥석 끌어안으며 당장 던전 입구로 가서 발품을 팔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분명 우리와 파티를 맺어줄 거라며 희망에 부풀어 떠듭니다. 에머리는 언젠가 위선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썩어빠진 규율을 모조리 부숴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놈들이 내던지는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야만 한다고 속으로 삼킵니다.
그 결심을 가슴에 새기며 에머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단은 잠자코 파티를 꾸려 던전을 돌파하기로 결론 내립니다. 잠시 후 던전 입구에 도착한 에머리는 그곳의 웅장한 광경을 마주하고 내심 깊은 감탄을 내뱉습니다. 바로 그때 에머리가 동급생을 무참히 박살냈다는 소문이 쩍 퍼진 탓에 귀족들의 살벌한 시선이 일제히 에머리와 부초에게 꽂힙니다. 귀족들은 저 건방진 평민놈들이 고작 학교 교칙 하나에 기대어 아직도 저렇게 멀쩡히 활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평민들조차 두 사람과 엮이기 싫다며 등을 돌려버렸다. 부초는 평민들마저 자신들을 피하는 모습에 당황한다. 에머리는 양은 늑대를 미워하기 마련이고 양으로 남으면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걸 알기에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때 붉은 머리의 귀족 암살자 신쿠사시가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부초는 그가 다가오자 놀라며 신이 입학시험에서 50위 안에 들었던 실력자라고 에머리의 귀에 속삭인다. 하지만 신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신은 부초의 어깨를 툭 치며 탱커가 필요하니 팔라딘인 부초에게 파티에 들어오라고 말한다. 부초는 그 말에 깜짝 놀랐고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조차 신이 에머리의 친구를 파티에 초대하는 대담함에 경악한다. 귀족들은 이제 신의 인생도 끝났다고 확신한다. 부초가 에머리도 함께할 수 있냐고 묻지만 신은 필요한 건 팔라딘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부초는 망설임 없이 에머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절대 다른 파티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제안을 거절한다. 부초는 신에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제안은 없던 일로 하라고 딱 잘라 말한다. 신은 부초를 비웃으며 그 대단한 단짝 친구가 부초만큼 위리가 있을지 궁금하니 차라리 부초 대신 에머리를 데려가 볼까 하고 이죽거린다. 그 순간 에머리는 자신은 알아서 할 테니 이 기회를 잡으라고 부초를 다독인다. 게다가 원래 계획이 틀어진 건 자기 탓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신은 에머리가 스스로 낙제와 퇴학을 감수하려는 모습에 놀란다. 호기심이 생긴 신이 팀에 끼워달라고 애원하지 않겠냐고 묻자 에머리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한다. 그는 단짝 친구가 대신 기회를 얻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한다. 이어서 에머리는 우리가 낙제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딱 나타난 게 영 수상하다고 덧붙인다. 신은 에머리가 자신의 속셈을 꿰뚫어 보자 놀라며 순순히 실토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던전에 대한 정보가 좀 있다고 밝힌다. 그곳은 마법 저항력이 극도로 높아 마법 공격에 의존하는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던전이라는 것이다. 신은 물리 클래스를 가진 평민들이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높은 물리 클래스가 파티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신은 만약 에머리가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 부초를 배신했다면 그런 의리 없는 녀석은 자신 같은 실력자와 어울릴 자격이 없어 거절했을 거라고 허세를 부린다. 신은 에머리를 가리키며 넌 다른 평민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에머리를 파티에 끼워주겠다고 한다. 그는 에머리에게 이 기회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에머리는 자신의 악명을 고려할 때 나를 선택하는 건 학교 귀족들을 등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에머리는 계산 빠른 신이 그걸 모를 리 없다고 확신한다며 전곡을 찔렀다. 에머리는 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추궁한다. 신은 겁에 질려 움찔하면서 그냥 기회를 주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둘러댄다. 에머리는 미소를 지으며 시험 규칙상 평민은 귀족과 팀을 맺어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귀족들이 신과 팀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엔 숨겨진 의미가 있었으니 마법에 특화된 귀족들 역시 물리 공격을 쓰는 평민과 팀을 맺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이 규칙은 물리 클래스의 평민들을 억지로 파티에 끼워 넣어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현재 신은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전혀 없으니 아무도 그와 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불보듯 뻔했다. 나머지 평민들은 실력이 형편없으니 신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었다. 에머리는 파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신이라는 걸 똑똑히 알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인다. 신은 자신의 속셈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귀족이 평민에게 거절당하는 건 꽤나 쪽팔린 일이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라고 에머리를 다그친다. 신은 에머리에게 이번 일로 빚을 지는 셈 칠 테니 체면 좀 세워달라고 매달린다. 게다가 에머리 역시 자신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 매한가지였다. 에머리도 신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그와 악수하며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된 그들은 즉시 파티를 결성한다. 신은 자신이 리더니 던전에서는 자기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으스댄다. 부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에머리는 말을 듣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선을 긋는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벤자민은 뜬금없이 나타난 신이 완벽했던 계획을 망쳐버리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하지만 벤자민은 포기하지 않고 에머리를 그 쓸모없는 파티원들과 함께 던전에서 확실히 죽여버릴 음모를 꾸민다. 던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에머리 앞에 벤자민이 나타나 파트너가 되어줄 귀족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다며 축하 건넨다. 에머리는 돌아서서 벤자민에게 분명 또 회방을 놓을 텐데 이번엔 무슨 핑계를 댈 거냐고 묻는다. 벤자민은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저 축하해 주러 온 것뿐이라고 잡아댄다. 벤자민은 에머리가 학교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던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니 교사로서 그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던전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 제발 몸을 사리라고 경고한다. 이 말을 들은 부초가 발끈하며 따지려 했지만 에머리가 그를 제지한다. 에머리는 벤자민에게 오히려 던전이 너무 쉽고 지루할까 봐 걱정이라고 당돌하게 받아치고 이는 결국 벤자민의 심기를 다시 한번 건드린다. 벤자민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팀의 리더인 신에게 던전 입구의 열쇠를 건넨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스릴 열쇠를 받는데 자신들에게는 흑요석 열쇠가 주어지자 신은 의아해한다. 벤자민은 이번 시험에서는 갑자기 모든 열쇠가 흑요석으로 바뀌었다며 설마 그 열쇠를 쓰는 게 무섭냐고 신을 도발한다. 신은 벤자민에게 전혀 문제없다며 큰 소리를 치지만 벤자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그가 건넨 건 1학년은 절대 깰 수 없는 끔찍한 난이도의 저주받은 던전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는 에머리와 떨거지들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간을 지체할 새도 없이 에머리와 팀원들은 밝은 보랏빛 포털이 열리는 던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돌투성이 던전에 발을 들이자마자 신은 재빨리 나서며 자신이 리더니 진영도 직접 짜겠다고 말한다. 신이 부초에게 탱커 역할을 맡기며 한창 포지션을 정해주고 있는데 에머리가 훌쩍 가버린다. 신은 던전이 얼마나 위험한데 함부로 돌아다니냐고 그에게 소리친다. 부초는 재빨리 방패를 꺼내 들고는 평소처럼 자기가 에머리를 지키겠다고 외치며 달려간다. 신이 뒤에서 내 말 좀 들으라고 악을 쓰지만 그 순간 부초가 함정을 건드리고 만다. 어디선가 수많은 거미떼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덩치 큰 부초는 벌레를 질색하는 탓에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진다. 신은 드디어 자신이 활약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불꽃 마법을 발동한다. 그는 거미떼를 향해 돌진해 불길로 베어 넘기면서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며 파티원들에게 허세를 부린다. 그러다 에머리가 뭘 하고 있나 뒤돌아본 신은 벌레들을 장난감 공 다루듯 발로 뻥뻥 차고 있는 그의 모습에 기겁한다. 무덤 거미는 마법을 감지해 사냥감을 쫓는다는 걸 알기에 신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만화를 가장 많이 가진 자를 최우선 표적으로 삼는다는 뜻이었다. 에머리는 아직 마법을 쓰지도 않았으니 만화가 꽉 차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거미들은 에머리를 공격하긴커녕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고만 있었다. 그 순간 신은 에머리에게 만화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깨닫는다. 과거 에머리는 자신의 마법적 재능을 모두 희생했기에 더 이상 마법이나 다른 어떤 힘에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오로지 검 하나만 믿는 순수한 물리 클래스가 되기로 각오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무마법이라는 숨겨진 재능을 각성했다. 이로 인해 만화는 영구적으로 0이 되었고 검술 역시 MP 대신 체력을 갉아먹게 되었다. 에머리는 다른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육체 훈련에만 매진한다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동시에 신은 만화가 하나도 없는 에머리가 어떻게 클래스를 바꿀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만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그때 에머리가 부초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고 부초는 얼른 일어나 에머리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다시금 다진다. 하지만 막상 일어나 보니 거미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에머리는 거미들이 애초에 그들을 공격할 맘이 없었다는 걸 알려준다. 부초는 놈들이 당연히 덤벼들 줄 알았던 적 몬스터였기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한다. 에머리는 그 함정이 사실 다른 뭔가를 불러내기 위한 거였다고 말한다. 저 멀리 쇠사슬로 단단히 봉인된 거대한 우리가 서 있었고 바로 그 순간 봉인이 산산조각난다. 우리가 땅에 굉음을 내며 떨어지자 문이 열리고 그 구역의 보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구역의 보스는 다름 아닌 끔찍한 해골머리를 가진 레베로 몬스터 죽음을 거부하는 자 칼로스였다.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히든 보스를 목격한 신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이 모든 역같은 상황이 벤자민이 건넨 열쇠 때문이며 그가 함정을 파놨다는 걸 단번에 눈치챈다.
신은 벤자민이 그저 썩어빠진 선생인 줄로만 알았지 자기 목표를 위해 귀족까지 제물로 바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 부초는 저 몬스터가 센 놈이냐고 해맑게 묻는다. 두 사람은 저 녀석이 저주받은 정의 몬스터라 평범한 레벨 5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알려준다. 신은 레벨 7짜리 5인 파티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덤벼도 칼로스를 쓰러뜨리기는 힘들 거라고 말한다. 이제 고작 레벨 3인 그들이 이런 괴물과 마주치다니 자신들이 얼마나 지질이 복도 없는지 한탄한다. 그는 사실상 지옥 행편도 티켓을 끄는 거나 다름없다고 절망한다. 칼로스가 입을 열고 모든 침입자는 죽어야 한다는 그의 섬뜩한 목소리가 공간을 쩌렁쩌렁 울린다. 공포에 휩싸인 신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던 신은 위험을 향해 무작정 돌진하는 에머리의 뒷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에머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 괴물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상대라 여기며 매섭게 내달린다. 에머리가 칼로스와의 결전을 준비하는 순간 그의 몸에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폭발적인 투기가 다시 타오른다. 동시에 신은 에머리에게 죽을 작정이냐고 소리치며 이 터무니없는 난장판에 휘말리기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 늘 눈치 없는 부초는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에머리의 몸이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인지 의아해합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떠올린 부초는 즉시 자신도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신은 경악하며 너마저 미쳐버린 거냐고 묻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머리는 전략을 세우며 칼로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가볍게 몇 번의 공격을 가할 계획을 짭니다. 불행히도 그의 계획은 방패를 활성화한 채 돌진하는 부초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부초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려 하는 것을 본 에머리가 그를 말리려 하지만 부초는 실드러시를 발동해 에머리가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쳐버립니다. 부초는 전투가 시작될 때 최전선으로 곧장 돌진하는 탱커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굳은 결의로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그는 이내 칼로스에게 접근하며 에머리를 위해 빈틈을 만들어주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부초가 다가가는 순간 칼로스는 단 일격에 그의 방패를 산산조각내며 그를 뒤로 튕겨내버립니다. 칼로스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부초를 벽으로 걷어차버리며 그 충격에 부초는 살이 쏙 빠질 지경이 됩니다. 비랭크 탱커가 단 일격에 쓰러지는 것을 본 신은 칼로스가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괴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사실 부초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일격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신은 자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침몰하는 배 같은 이 팀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부초를 힐끗 바라보며 속으로 그의 무덤에는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에게는 이것이 악감정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계산적이고 냉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칼로스가 에머리를 공격하지만 그는 자신의 낡고 녹슨 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칼로스가 다시 입을 열자 건방진 놈이라며 에머리를 조롱하는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는 에머리를 진뭉개 버릴 듯이 칼을 계속 내리누르지만 에머리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그들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은 에머리가 실제로 칼로스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된 나머지 순간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은 도와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며 에머리가 저토록 죽고 싶어 안달이니 자신은 철저히 방관하기로 합니다. 한편 칼로스는 여유롭게 자신의 칼 아래에 있는 에머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에머리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는 신이 무언가 수작을 부리려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에머리는 신이 자신들을 만만한 표적으로 여기고 모든 공을 독차지할 속셈으로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이 불타오르는 검을 든 채 칼로스 뒤에서 뛰어오르며 자신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외칩니다. 그는 에머리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이자 귀족으로서의 자신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무방비하게 노출된 약점이라 생각한 칼로스의 등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신은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 에머리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의 어리석은 기습은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한 채 끝났고 그는 칼로스가 마법 방어력이 매우 높은 몬스터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에머리는 신이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신이 도망치기도 전에 칼로스가 한 손으로 그를 낚아챕니다.
칼로스의 시선이 분산된 것을 본 에머리는 즉각 검을 거두고 앞으로 도약합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는 칼로스가 신을 붙잡고 있던 그 팔을 잘라버렸고 신은 에머리가 정말로 그 팔을 베어버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신은 풀려나 쿵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엉덩이가 부서질 뻔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에머리와 칼로스의 치열한 검격전이 시작되고 신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도 칼로스에게 단 하나의 생채기조차 내지 못했는데 에머리가 그 낡아빠진 검으로 단번에 팔을 베어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칼로스는 맹렬하게 에머리를 공격하지만 에머리는 그때마다 재빠르게 몸을 피합니다. 칼로스가 다시 한번 강력한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에머리가 옆으로 잽싸게 몸을 피했고 그 공격은 하마터면 신을 날려버릴 뻔했지만 그 역시 간신히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신은 두 괴물 사이의 싸움에 자신이 왜 휘말려야 하는지 한탄하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에머리는 짐덩이가 되기 싫으면 당장 비키라고 그에게 쏘아붙입니다. 이에 격분한 신은 단지 발이 미끄러졌을 뿐이라며 변명하듯 재빨리 자존심을 세우려 합니다. 그는 에머리에게 온갖 폭언을 쏟아부으려다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더 이상 그를 쓰레기라 부를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신은 에머리가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